후지산이 분화할 시에 1707년 분화 당시와 비슷한 규모와 비슷한 형태로 분화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화산 꼭대기에서 핵폭탄 터졌을 때 보면 기둥이 쫙 올라가면서 하늘에 버섯구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쫙 퍼져나가는데 직경 1km짜리 구형의 마그마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출을 하면 규모 5짜리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진계상에서 보면 저주파성 지진이 계속 끊임없이 관찰이 돼요. 하루에서 몇 번씩 지진이 일어나는데 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면 후지산도 함께 폭발할 수 있을까요? 일본 정부가 난카이 해곡 대지진과 더불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이 후지산이 분화할 시에 300년 전 1707년 분화 당시와 비슷한 규모와 비슷한 형태로 분화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1707년에는 후지산이 어떻게 분화했냐면 우리가 이제 화산학에서 플리니식 분화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플리니언 이럽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화산 꼭대기에서 폭탄 터졌을 때 보면 기둥이 쫙 올라가면서 하늘에 버섯구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쫙 퍼져나가는데 이 플리니식 분화가 일어나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요. 화구를 따라서 분출되는 이 화산 가스와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상승을 합니다. 굉장히 뜨겁고 이렇게 강한 어떤 그 분출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뜨겁기 때문에 관성과 가지고 있는 그 부력에 의해 가지고 성층권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성층권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더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부력을 잃어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나가냐면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마치 핵폭탄 구름 퍼져나가듯이 퍼져나가고, 그걸 이제 화산학에서는 우산구름, umbrella cloud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성층권에 가게 되면 우리 대륙권, 그러니까 저층 대기라고 말을 하죠. 이쪽은 보면 계절에 따라서 바람 방향이 바뀌잖아요. 여름에는 뭐 북대서양 고기압에 의해서 남동풍이 불고, 겨울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에 의해서 북쪽에서 바람 불고 이런데, 성층권으로 올라가면은 항상 거의 일정한 바람이 불어요. 우리 편서풍 지대라고 하잖아요. 서에서 동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 이제 제트 기류라고 말하는 그 바람이 일정하게 부는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제트 기류를 타고 화산재가 우리나라가 속한 이 한 중위도 정도 지역 방구에서는 거의 일정하게 서에서 동으로 화산재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707년 분화 당시에 그 후지산 근처에 어떤 뭐 사람들이 다치거나 이랬다기보다는 후지산의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한 도시들, 대표적으로 도쿄를 들 수 있죠. 거기에 화산재가 이제 수 센티미터씩 쌓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일본 정부에서, 특히나 일본 지진국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후지산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난카이 해곡의 지진도 과거 어떤 지진 관련된 역사 기록들이 남아있지만 후지산의 분화 기록도 굉장히 정교하게 남아있어요. 보면은 한 15세기 전까지는 후지산이 수십 년 단위로 작은 규모로 분화를 했어요. 근데 한 15세기 이후부터는 갑자기 분화 주기가 길어져요. 분화와 분화 사이의 간격이 길어지더니 1707년 분화가 있기 전에는 한 100년 동안 분화가 일어나지 않다가 분화가 일어나요. 이 화산이 좀 그렇거든요. 이게 분화가 안 일어난다고 하면 안전해지는 게 아니고요, 안에 마그마가 모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 화산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부에 가지고 있는 마그마가 점점 끈적끈적한 이 점성이 올라가는 형태로 마그마 물성이 변해갑니다. 이 점성이 올라가다 보면은 물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하고, 그죠, 안에 끈적끈적한 만약에 꿀 같은 게 있다, 심지어 더 점성이 높은 치약 같은 게 있다, 어떤 게 더 빠져나오기 어렵겠어요? 점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금 후지산 밑에는 이제 조면암질 마그마라고 하는 굉장히 점성이 높은 마그마로 이렇게 마그마 성분이 바뀌어버렸어요. 과거에 이제 굉장히 짧은 주기로 분화할 때는 현무암질 마그마, 제주도에 가면 까만 돌 있죠? 그런 까만 돌을 만드는 그런 마그마들은 이제 점성이 낮은데, 조면암질 마그마, 우리 백두산이라든지 울릉도라든지 이런 화산에서 관찰되는 이런 마그마들은 점성이 매우 높은데, 그런 이제 끈적끈적한 마그마로 이렇게 바뀌면서 화산의 분화 주기는 길어지고 대신에 얘를 모아놨다가 한 번에 방출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면서 분화 규모가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런데 1707년 분화가 있기 전에 100년 동안 분화가 안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후지산에서 1707년 이후로 분화가 없어요. 그냥 300년 동안 지금 마그마가 안에 모여 있는 거란 뜻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100년 지났을 때 이만큼 모였으니까 300년 지났으니까 더 모인 거 아니야? 단순히 추정하는 게 아니고, 일본 기상청에서는 후지산에다가 지진계를 여러 개 설치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제 사이즈믹 토모그래피라고 합니다. 지진파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뭐 마치 그거 같아요. CT 촬영 같은 거예요. 그 땅에다 설치하면
그러면 지구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후지산 밑에 직경한 5km짜리 마그마 방이 있는 거예요. 지진파는 이렇게 지구 내부의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마그마 방은 액체로 돼 있으니까 지진파 속도가 느려져요. 그 속도가 느려진 영역을 3차원으로 구성을 해보니까 직경 1km짜리 구형의 마그마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출을 하면 규모 5짜리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보니까 그 지진계상에서 보면 이제 저주파성 지진이 계속 끊임없이 관찰이 돼요. 하루에서 몇 번씩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건 이제 지금 마그마가 꿈틀꿈틀 대고 있다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인데 가스도 지금 관찰을 하고 있어요. 관측을 하고 있는데 화산가스가 빠져나오질 않고 가스가 안 빠져나오네? 우리 보통 보면은 백두산에서 지금 굉장히 뭐 이산화황이라든지 황화수소라든지 가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백두산 장백폭포 쪽에 여행을 가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장백폭포수가 막 흘러오는데 거기 바닥이 보면은 계곡 바닥이 노래요. 이 황이 침출돼가지고 거기 보면은 이제 유황에다가 그 물이 뜨뜻하거든요. 뜨거운 물이 나와요. 거기다 계란도 삶아서 팔고 그러는데 이제 보면은 막 유황이 나오고 막 황 냄새가 썩은 계란 냄새가 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여기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그 말은 마그마 방 안에 있던 가스가 쉽게 빠져나온다는 건데 후지산 같은 경우는 가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스가 빠져나가 줘야 원래 화산이 폭발하는 건 마그마가 폭발하는 게 아니고 마그마 안에 녹아있던 가스가 폭발하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 샴페인 스파클링 워터 같은 거예요. 이게 폭발하는 게 흔들어 버리면 콜라가 터지는 게 아니에요. 콜라 안에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빠져나오면서 터지는 것처럼 그 마그마 안에 가스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가스가 새지 않고 잘 가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화가 일어나면 폭발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일본에서는 이거를 별개의 이벤트로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1707년에 호에이 대지진 당시에 지진이 있고 48일 후에 후지산이 터졌잖아요. 지금 후지산 밑에는 대량의 마그마가 있고 지금 지진도 나고 가스도 지금 굉장히 충만한 상태인데 그 근처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면 마치 탄산 가득한 이 샴페인을 흔들어버리는 효과를 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난카이 대지진뿐만 아니라 후지산도 같이 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말이 난카이 해곡 지진에 1200만 명 이재민 그러면서 후지산에는 또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2700만 명 이재민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옆에 도쿄에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후지산이 분화하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후지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플리니식 분화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됐을 때 빠져나온 화산재와 가스가 성층권까지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성층권의 제트를 타고 동쪽으로 이동한다.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기초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괜찮죠. 오히려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 화산재가 오려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와야 되니까 화산재가 그죠? 편서풍대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계시는 분들이 후지산이 폭발했을 때 우리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난카이 해곡 지진 같은 경우는 조금 경우가 다를 수 있는데 난카이 해곡의 규모 8 이상 지진, 9 지진 이런 게 나면은 아마 우리나라 남해안이라든지 제가 살고 있는 부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아마 이 진동을 감지할 수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 건물이 쓰러지기야 하겠냐마는 진동을 일단 우리가 직접적으로 감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쓰나미는 기본적으로 우리 쪽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주로 이제 난카이 해곡에서 이제 남쪽으로 남태평양 방향으로 이쪽으로 전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진이 딱 나는 그 순간이 문제가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1년 도호쿠 대지진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도호쿠 대지진 그 지진을 느낄 수는 없었잖아요. 쓰나미 피해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진이 있고 나서 연세대학교 이제 홍태경 교수님이라고 유명하신 지진학자가 계십니다. 교수님 연구 결과인데 한반도가 도호쿠 대지진이 있고 나서 일본 쪽으로 한 5cm 정도 끌려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5cm면 굉장히 큽니다. 교수님 말씀은 그렇게 한반도가 일본 쪽으로 끌려간 이후에 한반도의 지진이 활성화됐다. 좀 더 활발해졌다. 기억나시죠? 경주 지진 2016년, 포항 지진 2017년 규모 5 넘는 지진이 그 전에 없었잖아요. 그런 지진들이 갑자기 발생을 하고 우리 동해안에서도 지진 발생하고 지금 전남 가리지 않고 막 발생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일본 쪽에서 원래는 우리나라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보면은 태평양판이 유라시아를 서쪽으로 밀고 있고 지금 인도 대륙이 충돌하면서 인도판이 충돌하면서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서 약간 껴있는 짜부돼 있는 동서로 압축을 받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이 힘이라는 게 주던 힘
힘을 더 세게 주면은 변형이 되기도 하지만 주던 힘을 더 약하게 줘도, 왜냐하면 이제 우리 지구라는 물질은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던 힘이 줄어들어도 이제 변형이 또 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해지고 있는 힘이 이제 동서 압축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난카이 해곡으로 필리핀의 판이 또 일본과 우리를 북으로 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힘 간의 어떤 균형이 맞춰져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만약에 일본 해구,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서쪽으로 이렇게 섭입하면서 밀고 있던 힘이 미끄러지면서 어떻게 그러면서 지진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꽉 맞물려 있던 우리 마찰 계수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정지 마찰 계수. 그 전까지는 이게 꽉 밀고 있다가 한계를 넘어가면 미끄러지는, 그때 이제 지진이, 큰 지진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미끄러지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힘을 받고 있었는데 미끄러지는 순간 그 힘이 응력이라고 그럽니다. 스트레스, 응력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해소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작용하고 있던 이 광역 응력들이 밸런스가 무너지겠죠. 교란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 있던 큰 단층들이 응력 교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 쪽으로 끌려가고 그러면서 지진이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도 그거에 뒷받침하는 것들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난카이 해국은 지금 일본 해구보다 훨씬 우리나라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북으로 밀고 있는 힘이 만약에 제거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반드시 우리나라 동해안, 남해안에 응력장애 교란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실제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나요?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드라마 시리즈로도 만들어지고 막 했는데, 일단 그게 이제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결국 일본 열도라고 하는 곳이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 아래로 이렇게 섭입하는 현상에 의해서 압축을 받아가지고 들어 올려지고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압축을 받으면서 들어 올려지기도 하지만 그 압축력이 약해지거나 섭입하는 이 판의 섭입 각도가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들어 올려질 수도 있지만 다시 내려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짧은 순간에 일어날 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긴 타임스케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시간을 아주 길게 놓고 본다면 그런 현상이 장기적으로 관측될 수는 있겠으나, 그 영화에서는 어떤 그 극적 재미를 위해서 뭐 하루아침에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